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 진도 먼저 나가보고 여유가 되면 무리함수도 테스트 잠깐 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시험 이게 시험 대비 수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책으로 경우의 수 152페이지. 대부분의 학생, 새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혹시 경우의 수 한 번도 안 들어봤던 학생 있나요? 기준. 또 나가요. 어디 갔다 와? 하나씩 화장실 아닌 것 같은데? 아까부터 있었는데. 경우의 수 여기 뭐 하는 데냐면, 나랑 지금 그 수업을 처음 한 학생들이 몇 명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요, 2학기 전체 단원은 수학 하 전체 단원은 관통하는 것이 개념이 집합입니다. 모든 걸 집합으로 풀어요. 집합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1학년 2학기에다가 몰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하 전체는 집합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산도 집합 계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함수도 정의역 따지고 치역 따지고 앉아있는 게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제를 푸는 방법도 뭐였죠? P면 Q에다가 맞다 틀리다를 뭐로 따졌습니까? P 조건에 합당한 집합과,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르죠. Q 조건에 해당하는 집합을 비교를 해서 P의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Q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고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라도 삐져나간 원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2학기 전체가 집합 내용이고 여전히 그거는 유효합니다. 여전히 여기는 집합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 때 집합으로 풀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경우의 수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는 뭐냐면, 수학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이 방점이 찍혀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제일 좋은 방법은 일일이 다 세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수용도라고 부릅니다. 경우의 수,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가지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세보는 것을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그 세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너저분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얘 말고 이거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먼저 계산한다면, 여기가 심플하니까 그럼 나머지 전체에서 얘를 뺀다라는 개념이 여사건이죠. 무슨 기억나니?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미쳐버리겠다. 어쨌든 여기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숫자가 4냐 3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4가 뭘 의미하는지를 열심히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쓸 때 내가 여기다가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4가 무슨 의미고 3은 무슨 의미고 왜 나왔는지, 그거에 더 중요합니다. 숫자 4, 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나는 숫자만 쓸 텐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커멘트를 계속 달아야 돼요. 얘 왜 나온 숫자고,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숫자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미리 이 단원 끝까지를 다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는 집합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곳이다. 그것이 경우의 수다. 이 경우의 수는 뭐를 갖다 경우의 수라고 하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얘기할 때 얘기해요.
사건이라는 거 영어로 하면 되게 쉬워요. 이벤트예요. 뭐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짝수가 일어나는 케이스만 골라라. 그럼 몇 가지? 3가지, 2, 4, 6 이런 식으로 세는 거를 그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결과가 우리말로 하면 무작위라는 거는 작위는 내가 내 의도대로 하는 것을 작위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내 의도를 통해서 마술사가 하듯이 반드시 일어나고 하는 걸 작위라고 하면 무작위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나온다는 거고 영어로 따지면 랜덤이라고 하는 거죠. 랜덤이 좀 더 와닿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랜덤하게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실험도 좋고 행위도 좋고 모든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무한 반복 가능하고요. 그 결과가 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무작위로 나오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거를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개수를 세는 걸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게 첫 번째 페이지에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사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것이 반복 가능하고 결과가 랜덤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케이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참고로 써있죠?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더럽게 어려워요. 빼놓고 계산하기가 일수고 한번 계산한 거 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말이 쉽지 이게 되게 힘듭니다. 이때 이러한 경우의 수는 대부분이 무질서합니다. 너저분하다는 뜻이에요. 깔끔하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무질서해요. 쉽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부가 질서 있게 계산이 됩니다. 이 질서 있게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열과 조합은 매우 질서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계산이 공식도 나오고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전체 케이스를 놓고 보면 무질서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거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몇 개 안 되는데 왜 얘를 갖다가 더 강조해서 가리키느냐? 얘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리키기에 훨씬 더 편하니까, 훨씬 더 합당하니까. 실제 비중은 쥐꼬리만큼 5%도 안 될 텐데 1%나 될지 말지 한 상황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리키기에 얘가 좀 더 좋으니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일일이 다 세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일일이 다 세본다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일이 다 세볼 때도 커다란 대원칙은 있어요. 두 가지가.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도 벌어지는 대원칙이 합의 법칙하고 도배 법칙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전체를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합의 법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2개를 던진다고 칩시다. 2개를 던져서 뭐를 할까? 합의 법칙?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데 맑은 날하고 비 오는 날에 입는 옷이 서로 다르다고 칩시다. 맑은 날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뭐 예를 들어서 세트로 위아래 세트로 해서 3가지 세트가 있다고 칩시다. 비 오는 날에 입을 수 있는 비옷의 세트는 2가지 세트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입을 수 있는 전체 옷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3가지와 2가지의 합으로 계산하겠죠. 왜?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 말고 맑은 날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상의하고 하의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세트 말고 내가 상의는 3벌이 있고요.
하의는 두 벌이 있습니다. 맑은 달 입을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조합할 수 있는 전체 옷의 조합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상의 세 벌다. 얘가 한 벌다. 바지든 치마든 하나 두 개씩 선택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긴 게 두 개, 두 개, 두 개씩 있으니까 그것은 3 곱하기 2해서 6가지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 요게 곱의 법칙이야. 동시에 발생할 수 있거나 연이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곱해서 계산한다. 대원칙이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비 오는 날에도 상의가 따로 있고 요새 저기 비옷 중에는 위아래 붙어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튼 하의가 따로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상의가 두 벌 있고요. 하의가 또 두 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도 비옷을 내가 조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어요?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맑은 날 입을 수 있는 6가지와 비 오는 날 입을 수 있는 4가지를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곱해야 돼요? 아니죠. 이 둘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더해야죠. 그래서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규칙이 없이 일일이 다 세야 되는 경우에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순열이나 조합에서도 적용됩니다. 여전히. 왜? 얘는 오히려 더 질서가 있는 애들이니까 더 잘 적용이 되죠.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질서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무질서한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세봐야 되는 애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필수예제 1번에 보시면 이거 뭐 합의 법칙이라고 써 있는데 정 만들 때 수용도도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아마 색깔이 다르던지 하겠죠. 흰색 주사위가 있고 노란색 주사위가 있다고 칩시다. A 주사위, B 주사위. 이걸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사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이거를 세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반가운 단어죠. 또는 뭐예요? 합집합이죠. 집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 집합이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거. 이걸 만약에 집합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4의 배수와 합집합 5의 배수 또는이니까 이거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러면 그 계산은 어떻게 돼? 4의 배수 전체 개수와 5의 배수 전체 개수에서 빼기 4의 배수 동시에 5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집합 계산을 머릿속에 담고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단지 여기는 주사위다 보니까 4와 5의 공배수가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4와 5의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20이죠. 근데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써 있는 거에서 아무리 합쳐봐야 20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12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얘가 0인 거예요, 애초부터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기가 없으니까 얘의 개수 더하기 얘의 개수.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둘을 합해야 되는 거죠. 얘 4의 배수가 나오는 개수 더하기 5의 배수가 나오는 개수를 그냥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에 해당한다 이 뜻인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생각할 거냐, 뭐 표를 작성할 거냐, 일일이 다 해볼 거냐. 그렇지 않고 4의 배수를 먼저 떠올려 봅시다. 만들 수 있는 거 4, 8, 그 다음에 얼마야? 12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이상은 못 만들죠. 주사위 두 개가. 이때 4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생각할 때 이거 잘 연습 많이 해두세요. A 주사위 값을 먼저 쓴다고 쳤을 때 가장 작은 것부터 쓰세요. 1 가령. 그러면 이쪽은 뭐 써야 돼? 3 이렇게 써야지 4가 만들어지겠지. 더해서 그러고 나서 요거를 여기서 한 개씩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2개, 2개, 3개, 1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지. 왜?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거야.
A하고 B 주사위가 서로 달라.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야. 흰색에서 1이 나온 거랑 노란색에서 1이 나온 건 서로 달라요. 다른 경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쭉 세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 이거야. 8도 마찬가지죠. 제일 여기에 작은 숫자를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1은 못 되고 2, 6. 그럼 한 칸씩 넘겨주라 이거야. 3, 5, 4, 4, 5, 3, 그 다음에 6, 2.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쓸 수 있다 이거죠. 차례대로 한 칸씩 올려서 쓰면 12는 없잖아. 6, 6밖에. 땡. 그럼 전체 몇 가지? 4개에다가 5개니까 9가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5의 배수는 5하고 10밖에 못 만드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갑니다. 1, 4, 2, 3, 3, 2 이런 식으로 세라 이거야. 이 정도는 저희도 잘 하는데요. 네, 알아. 잘 하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시작부터 잘 하라고. 4, 6 맞죠? 6, 4 이거밖에 없나? 제일 작은 게? 네. 이 몇 가지예요? 6개, 15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5는 5 빠졌네. 16가지. 16가지. 이해됐죠? 네, 이렇게 세면 된다 이거야. 이게 첫 번째. 이제 기초. 기본 중에 기본. 이제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순열 조합에서 예쁜 것만 풀지 않거든요. 조건을 학교에서 무조건 예쁜 거 안 내고 조건을 이상한 조건 하나 딱 집어넣어서 낼 거예요. 순열과 조합은 맨날 이상한 조건 하나 딱 집어넣어서 우리의 계산이 너저분하게 만들어요. 그게 힘들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잘못 썼다. 2 이걸 세래요. X하고 Y하고 Z는 전부 다 자연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자연수냐 정수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것을 걔네들이 모여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순서상으로 몇 개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어떤 조합으로 해야지 저 합해서 10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일일이 다 해보냐? 그러면 X를 1로 만들어 봤을 때 Y가 얼마고 Z가 얼마고, X가 2가 됐을 때 Y가 얼마고 Z가 얼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냐 이거지. 아니다 이거야. 효율적 생각하는 거는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보라 이거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에요. 그럼 이 개수의 의미가 뭐냐? Z는 한 개만 바뀌어도, 숫자가 하나만 바뀌어도, 1에서 2로만 바뀌어도 3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굉장히 커요. 따라서 그 변화 사이에 필요 없는 것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것부터 계산한다가 이 문제의 교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영향력이 큰 것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Z부터 계산합니다. Z가 1일 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남은 X 플러스 2Y는 7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도 역시 X하고 Y를 골라야 되는데 이때 영향력이 큰 게 Y가 1이죠. Y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 했어? 수고했어. 얘네 내일 오지? 네. 내일 오는 사람 내일 봅시다. 그러면 이때 x 값은 여기를 x, y, z라고 했을 때 z가 1이고 y가 1이면 x는 얼마를 가져야 돼? 5를 가지면 돼.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큰 것부터 한 칸씩 한 칸씩 올린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이번에 y가 2면 여기가 4가 되니까 x는 3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또 y가 3이 가능할까요? 해봐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3이면 된다. 1, 3,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봐봐. z가 1이라는 거를 영향력이 큰 거를 변화시키기로 마음 먹으니까 x에서 봐봐 2나 4나 6이나 이딴 거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야. 내가 고려해야 될, 내가 노력해야 될 게 확확 줄어든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물론 이거는 연습장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 둬서 계산을 하는 거죠. 연습장에서 잘 안 되면 연습장 쓰시고요. 자, Z1에서 다 끝났죠. 할 수 있는 게 모든 경우가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Z가 2인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2인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돼야 돼요? 4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y 값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y가 2가 되니까 x가 2가 돼야 되고 y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그 다음 y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y가 2면 4잖아요. 그럼 x는 얼마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0, 2, 2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죠. 왜? 우리는 자연수로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불가능 이렇게 된다. 그 꼴랑 몇 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 즉 Z라는 영향력이 큰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바로 그 다음인가 다다음에 나와요. 아예 미리 볼까요? 똑같은 거 필수예제 6번입니다.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같은 원리예요. 거기 보시면 (6번이야) (7번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맞나? A, B, C, D, E. 여기에 페인트로 이 공간을 채울 텐데 페인트 종류가 5가지인 겁니다. 색깔이.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서로 이웃한 것끼리는 색깔이 같으면 안 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빨강이면 여기는 빨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웃한 것끼리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그럼 빨강 페인트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단지 옆에 놈이랑 색깔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때 A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 B를 기준으로 할 거냐, C를 기준으로 할 거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생각이 아까랑 똑같은 생각이야. 얘네들은 이웃한 것끼리는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되니까 가장 많이 이웃하고 있는 것부터 조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걔가 누구야? A. A부터 결정해야 된다. A가 이웃한 게 4개거든. 나머지는 3개예요. 보통 3개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웃한 것이 가장 많은 A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 B 결정하고 C, D, E 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다 이웃한 게 거기서 거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5가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A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4가지 칠할 수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걸 생각해야 되지.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A가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B에 파랑이도 되고 노랑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빨강이당 4개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A에다 파랑이를 칠했으면 거기도 또 4가지 색깔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내가 왜 강조하냐면 2학년들이 이제 대부분 확통 수업을 듣는 학교가 이 주변에서 한 절반 정도는 확통 수업을 듣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잖아? 그럼 지 멋대로 더해야 되는데 곱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곱하기가 너무 친숙해서 그냥 맨날 곱하기만 해. 너 이거 왜 곱했니? 틀려가지고 이거 왜 곱했니? 라고 물어보면 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게 순진무구한 얼굴로 나한테 반문해요. 지가 왜 거기서 곱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 중에 없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합니다. 곱해야 될지 말지 생각조차 안 해요. 생각하고서 곱해야 돼. C 여기 빨강, 파랑이 골랐어. 그럼 여기는 빨강이, 파랑이 피해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 가지 골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D는 어떻게 해야 돼? D 입장에서는 A하고 C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B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얘 역시 세 가지다 이거지. 이 노랑이가 중요한 거지. 얘 역시 세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게다가 E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D의 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쓸 때도 여기다 색깔이라도 좀 다르게 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전체 개수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2번하고 6번은 같은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큰 것부터 결정하고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돌아가서 3번. 3번은 구배 법칙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거에서 이 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항의 개수를 세봐라 라는 건데 이승엽 항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앉아있는 꼬라지 그따구로 앉아있을래? 항도 모르잖아 임마. 이승호 항이 뭐야? 아니 항이 뭔지 모르겠으면 서로 다른 항은 무슨 의미인지나 얘기해줘봐. 항이 서로 달라. 이거하고 이거하고 항이 달라. 뭐가 다르면 항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돼? 뭐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다고? 에이. 너가 너 입으로 얘기했잖아. 개수라고 얘기했지 항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번째니? 항이 서로 같다 다르다 무슨 의미예요? 여기는 기초가 저질인데? 기저 항이 뭐야? 뭐 풀어 우리가 이거 못 푸는 거야? 이 간단한 문제를? 항이 뭔지 몰라서? 은진아 항이 뭐야? 문자 또는 항수가 곱으로 연결된다. 그것까지 항이죠. 그럼 서로 다른 항이면 뭐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면 서로 다른 항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문자의 종류가 다르거나 그 문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항이에요. 무슨 말이냐? 항은 문자랑 숫자로 곱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항 특히 이제 문자를 많이 하죠. A, B하고 A, C하고 서로 같은 항일까요? 다른 항일까요? 다른 항입니다. 왜? 종류가 달라요. 여긴 A, B, 여기는 A, C. 그 다음 A 제곱 B하고 A, B하고 같은 항일까요? 다른 항일까요? 다른 항이에요. 왜? 차수가 달라요. A가 여긴 두 개 있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다른 거예요. A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그래서 얘와 얘는 다른 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채민이 아직도 이해 못하는 이해해요? 네. 얘랑 다른 항이에요. 이유는 종류가 달라서. 오케이? 아니면 얘랑 이런 거 종류가 달라서. 종류가 문자의 종류가 달라서. 얘는 문자의 종류는 똑같이 있는데 A도 있고 B도 있고 개수가 달라서 다른 항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 이해돼? 항이 뭔지는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 항도 모르고시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은 몇 개나 되냐 이거야. 이렇게 곱하면 AX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곱하면 AY가 만들어지니까 서로 다른 항이죠.
왜?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x 갖고 있고 하나는 y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bx, 이렇게 곱하면 by인데 아까 있던 a랑도 서로 다르죠. 다 달라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애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두 가지인데 이 세 가지당 각각 두 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 법칙이 지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럼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죠. 항은 아까 뭐라 했어요? 종류하고 개수만 달라도 다른 항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문자 종류가 어떻게 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세 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냥 3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좀 빨리 하면 그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이겁니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항의 개수를 세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봐도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도 다 달라요. 지금 서로 같은 문자가 한 번도 다시 반복돼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2 곱하기 2, 즉 4개의 항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3 곱하기 2, 6개의 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죠. 그럼 2, 4와 6이 만들긴 했는데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죠. 왜? 얘가 뭐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만큼 얘의 개수가 이거 하나당 이만큼씩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얘랑 얘랑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두 개 더해야지. 10개니까. 이게 고민된다니까.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가 결국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쉽지 않아요.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 그래서 항상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거 지우개도 좀 지우고 와야 되고, 지금까지 푼 거 있죠? 1, 2, 3, 그 다음에 6.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고 계세요.